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이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세력 자체는 조금 약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도요, 태풍은 태풍입니다. 매서운 가을 태풍이죠.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폼페이오, 겉과 속이 다른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막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과 북한의 관계 굉장히 주도적으로 뭔가 끌고 나간 인물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 어제 세계 지식 포럼에 참석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조연설에서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중국은 교활한 브로커다. 북한 뒷문으로 지원해 판 자체를 깼다. 그러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요. 중국을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기조연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끈 내용을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북한 영변에서 이번엔 우라늄 농축 징후가 보이고 있다. 뭔가 이 영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국제원자력기구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 7월엔 플루토늄 원자로 재가동 이런 징후가 포착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우라늄 농축 징후가 있다. 뭔가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목 상권에서 손 뗀다. 몸 낮춘 카카오. 요즘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좋지 않은 상황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꽃, 그다음에 간식 배달 등 논란이 된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어요. 꽃 배달, 간식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골목 상권 이렇게 해당되죠. 카카오 택시의 스마트 호출도 폐지한다. 그리고요. 소상공인 상생기금을 앞으로 5년간 3천억 원 내놓겠다. 뭔가 정부가 지금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뭔가 성의를 표시할까요? 아니면 좀 더 뭔가 대법을 찾는 걸까요? 자, 여기 보면은요. 지난 10년간 성장 방식을 버리고 사회적 책임 다하도록 변할 시점이다. 이렇게 카카오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입니다. 구글 과징금 2,074억 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빅테크 독점에 고삐를 줬다. 공정위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경쟁 제품의 탑재를 막았다.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OS 시장, 그러니까 운영체제,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거 문제다. 뭔가 막았다는 겁니다. 자, 구글은 법원에 행정소송 계획이다. 이른바 빅테크 기업, 플랫폼 기업에 대한 압박, 여러 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이다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고 풍부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이종근 시사평론가 앉아 계시고요. 그 옆에는 조대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번째 자리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9월 15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네 가지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집안 싸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최근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요. 이게 뭔가 진행이 되는데 가지치기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내부의 집안 싸움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잠자는 호랑이. 스스로를 잠자는 호랑이라고 얘기하면서 깨우지 마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역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가지치기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키워드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인사청탁, 물음표가 찍혀 있죠. 어젯밤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요.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의 인사에 관해서 뭔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발언 논란이 될 듯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개천의 용입니다. 우리나라 사회, 지금 사회가 개천의 용이 등장할 수 있는 사회인가 아닌가 이걸 놓고요. 어제 여야 당대표가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인데요. 이게 여러 갈래를 지금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 상황 전체를 다루고 있는 만평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면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제목은 건들지 말합니다. 건들지 마라. 여기 보시면 일단 맨 이 뒤쪽에 서 계신 분 여기 보면 윤석열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요 고발 사주 의혹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누군가를 톡톡 건드려요. 이분은 누구실까요? 써 있죠. 그리고 뭐 너도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앞에는요. 국정원 개입 의혹이 있고 맨 앞에 계십니다. 근데 이분 지금 몸통을 보면 호랑이처럼 묘사돼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벌어진 상황을 다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다시 맨 뒤로 갑니다. 여기 보면 또 하나가 붙었죠. 장모 문건. 복잡합니다. 지금. 그리고 서로 그럽니다.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복잡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전선인데요. 그럼 우선 일단 첫 번째 다뤄볼 전선은 바로 요 사항입니다. 윤석열, 홍준표 이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혹 제기와 반발 이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측 이거 3자 공모 규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박지원 국정원장, 조성은 씨 만나는 그 자리에 누군가 있었던 것 같다. 근데 그게 특정 캠프 소속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3자 공모 규명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자 홍준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지금. 그러면서 그냥 강하게 받아치고 있죠. 좀 더 보겠습니다. 박조 만남의 홍캠프 인사 동석 의혹 공방이에요. 그런데 그 당사자로 지목되신 분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평생 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뭔가 뭐랄까요? 불똥이 좀 엉뚱한 방으로 텄달까요? 아무튼 다른 갈래로 또 하나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요. 먼저 이와 관련된 뭐 캠프 그리고 후보 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저희들이 뭐 지금 단정할 수 있는 건 아직은 저희들도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네. 확인은 아직 뭐 제가 완전히 확인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확인 중에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럼 확인해 달라는 차원에서 어제 고발을 하신 걸까요? 그렇죠. 이제 확인이 필요하고 난참 그 사람들 다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짓에 대해 흔들릴 사람도 아니고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보고 달려들어야지. 그 사람들 공격수로 따지면 그 초보 공격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만한 그런 감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강한 의심 제기를 하는 거죠. 의심이 있다. 수상하다. 그러자 홍준표 의원은 감이 안 되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또 받아치고 있죠. 자, 조대님 변호사. 네. 일단 윤석열 후보 측에서 고발을 했죠. 네. 그런데 2명의 인물은 이름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한 명은 성명불상자. 그러니까 제3자가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성명불상자도 고발에 포함이 됐거든요. 자, 지금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그러면은 이 성명불상자 고발 앞으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거는? 일단 뭐 언론에서도 그 대상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특정을 지을 수는 없죠. 근데
성명불상자 관련돼서 보통은 이제 이름을 적시를 해서 고발하는 게 보통인데요. 예. 아직 확정 지을 수 없고 고발한 당사자가 이 사람인지 아닌지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관련돼서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을 해달라라는 지금 그 취지거든요. 그럼 그 고발장에는 그 성명불상자와 관련된 이름이 없는 거죠? 이름은 없지만 관련돼서 수사기관이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다 들어가 있고요. 정황은 약간 적어 놓은 거군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떤 게 보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좀 자신이 없다라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들을 고발을 해서 억울함을 좀 밝히긴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를 강조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정확히는 모르니까 이제 성명불상자로 표현을 했고 예. 이제 그 사람일 것 같은 정보들은 고발장에다 이제 넣어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좀 자신은 없다 이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성명불상자라고 됐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름이 거론되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이름이 거론되신 분은 어떤 법적인 대응이나 어떤 조치 이런 걸 취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고발장에 이름이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뭐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을 고소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네네 그러니까 좀 화나는 입장이죠. 야구르고 화나는 입장이긴 하지만 예. 본격적으로 조치는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 이제 특정을 해서 조사를 할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공수처에서 그 성명불상자를 누구로 특정해서 일단 뭐 참고인 뭐 이런 형태로 조사는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고발을 이제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고 다만 이제 고발장 안에서 이제 그 사람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 그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충분히 예. 적시를 해서 말은 고발을 할 때 예. 그 당사자가 이름은 적시는 돼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인 걸 추단을 했다면 나중에는 이 부분을 왜 나를 이렇게 고발을 했느냐라고 문제를 충분히 삼을 수가 있죠. 네. 이게 공수처에 지금 접수를 했잖아요, 고발장을. 공수처도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 지금 언론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피고발인은 특정이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언론을 통해서 뭐 자기 입장 그리고 반발하는 생각 이런 얘기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일 답답한 게 이런 성명불상자를 고발을 한 경우에 있어서 예. 피고발인으로 특정이 돼 있지만 또 내가 나서서 말하면 또 그것도 이상한 상황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피고발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억울하다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를 해서 밝히는 경우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네. 성명불상자라고 하면서 고발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까? 이게 보편적입니까? 아니면 좀 이례적인 거예요? 정치권에서는 아주 흔합니다. 정치권에서는요? 일반적으로 민간인들이 성명불상자로 특정을 안 하고 고발을 하면 수사기관에서 반려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거 뭡니까라고 도로 가져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면서 왜 고발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일단 이슈를 만들고 어쨌든 화제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발을 이렇게 던져놓는데 그런 취지의 일환인 것 같고 정치권에서는 이런 게 빈번하다는 거죠? 빈번합니다. 네. 그렇군요. 성명불상자. 이름을 도통 알 도리가 없지만 조사해 주세요. 이겁니다, 지금요. 자, 이종근 평론가. 네네. 그러니까 취지는 공수처에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고발을 한 셈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자, 만약에요. 제3자가 없었다 한다면 박지원 국정원장과 그다음에 조성은 씨가 만난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사실상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건 만났다고 다 사실이에요. 만났다는 인정했으니까. 자체는 지금. 그런데 여기서는 어쨌든 사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지금 해명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치권의 모 인사 제3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건 자체가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이런 입장이죠. 정황이라든지 제보는 많이 들어왔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심증은 갖고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그 물증을 수사기관에서 해달라. 그러면 제3자 이름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름은 불명확하지만 이 사람이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복도의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달라라는 거예요. 우리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그렇게 확인해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 다시 말씀드리면 두 사람 만난 게 확인이 됐지만 제3자가 있다. 근데 제3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수사를 하면 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밝혀달라라는 의미로 이 사건 자체를 규정하면서 예. 지금 그 이 수사기관에 넘긴 그런 상황이 됐죠. 지금 조대진 변호사의 설명 그리고 이종근 평론가의 어떤 분석 보니까 어떤 목적, 뭐 이유랄까요?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자, 오창석 평론가. 근데 정치권 일각에서 이런 시각이 있어요. 지금 이 고발, 성명불상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정 캠프에 인사 거론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뭐 이름이 다 나왔어요.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서. 이게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물타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물타기처럼 보이고요. 이유가 일단 이 사건의 본질은 현직 검찰이 예. 현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총선 직전에 특정 정당을 위해서 어떠한 자료를 직접 건넸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의혹을 받고 있지만 예. 어쨌든 뭐 뉴스버스 매체를 통해서 보낸 사람의 그 SNS의 프로필이 예. 손준성 검사로 드러났고 최근에 탈퇴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손준성 보냄은 처음에 이 사건이 등장했을 때 예. 윤석열 캠프에서 얘기했었던 이름은 누구나 마음대로 바꿔서 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뭔가 손을 댈 수 있지 않느냐 네, 거기다가. 그럼 제 이름이 오창석이지만 제 이름을 제가 스스로 수정을 해서 손준성으로 보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건 이미 깨졌습니다. 저는 깨진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이 본질에서 어떻게 지금 피해가느냐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동석을 누가 했는지 그리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박지원 국정원 원장이 정치 공작을 뒤에서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를 제대로 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조성은 씨와 했을까요? 30년 구력의 정치 구단이라고 얘기를 본인도 요즘에 인터뷰 나오면서 예. 나는 다 보인다. 나는 정치 구단이었다. 실제로 뭐 그런 캐릭터를 뭐 정치 구단에 우리가 매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막 바둑처럼. 근데 그런 캐릭터로 방송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30년 구력의 정치를 한 사람이 정치 신인도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사실 조성은 씨가 이제 뭐 현역 국회의원이 된 적은 없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당직을 맡았었는데 그 사람과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잘못 세워나갈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능력이 어떨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 저 사람과 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정치를 좀 해본 사람들이라면 멀리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물타기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예.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로 나오지만 특정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예. 홍준표 후보 캠프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특정해서 잘못될 만한 일을 국정원장 신분으로 했을까? 예. 이건 정말 정말 그렇게 꾸몄다면 이건 정말 이 청와대에 엄청난 게이트입니다. 예. 근데 그런 것까지를 염두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박지원 원장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조만간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밝혀질 것이고 결국 예. 본질로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공수처에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손준성 검사가 어떻게 했는지 예. 실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처음에 윤석열 캠프에서 얘기했었던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이름을 바꿀 수 있다. 이건 깨졌고 예. 두 번째는 총선 직전이라서 김웅 의원이 당시 뭐 의원 아니었지만 후보죠 그 당시. 자기 선거도 바쁜 후보가 이렇게 돌아다닐 여력이 있느냐라고 보는데 15대 홍준표, 이회창, 맹영규, 박영하, 박인숙, 김웅까지 단 한 번도 보수 정당이 이 지역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서초, 성파, 강남이 보수 정당에게 유리하다는 거는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요. 예. 정치에 조금만 관심 있으면 다른 지역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선거하는 거 바쁜 거 알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지역구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자기 선거하느라 바빠서 아무 경황이 없었다. 예. 이것도 저는 깨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창석 평론가는 이거 분명히 물타기로 보이고 상당히 수상한 거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런 점을 좀 강조해 주셨어요. 자, 김재섭 전 비대위원. 지금 바로 이렇게 네. 급하게 요청하셨어요. 아마 반박하실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반박할 예. 내용이 좀 있어서요. 물타기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의 본질을 고발 사주라고 명명하는 것 자체가 사실 여권의 물타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름 규정 자체가 벌써 좀 예. 의도가 있다. 그렇죠. 이 사건은 물론 이 고발 사주라고 불릴 수 있는 한 꼭지와 소위 말하는 제보 사주라고 불릴 수 있는 두 꼭지가 있는 것이고요. 예. 본질은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검찰발 고발 사주건에 대해서는 예. 빠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여긴 여기대로 당연히 수사가 진행이 되고 공수처도 그래서 지금 현역 의원인 김웅 의원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택이나 뭐 사무실 예. 모두 압수수색을 했었고요. 그와 관련된 실제로 윤석열 지금 야권의 가장 1위 후보로 불리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태에서 지금 조사가 들어가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반면에 지금 소위 말하는 제보사주라고 불리는 건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의 만남이 예.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정황적인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이 만났다고 한 8월 11일에 바로 예. 그 전날 오후 10시에 한 110여 건의 자료들을 예. 조성은 씨가 미리 다운을 받았다는 그런 점. 건 좀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어요, 지금요. 그렇죠. 그 다음 날인 8월 12일에도 또 자료를 받았다는 예. 정황. 이후에 SBS 인터뷰를 통해서 박지원 원장과 원했던 날짜가 아니라는 말을 본인이 직접 꺼냈던 점. 물론 실수라고 하지만 뭐 얼떨결이라는 해명이 있었긴 합니다만 논란이 크게 그렇죠. 됐죠. 예, 여러 가지 정황상 뭔가 모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합리적 예. 의심이 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박지원 원장의 휴대폰을 우리가 포렌식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현직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예. 반면 조성은 씨는 지금 정치인이긴 하지만 사인에 훨씬 더 가깝거든요. 예. 문제가 있으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두 개의 본질이 있는 것이고 사실 야권에서 발생한 소위 말하는 고발 사주만 본질이라고 보는 것은 이거야말로 사실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요 오창석 평론가의 어떤 이 설명에 대해 김재섭 전 비대위원이 이제 반론을 하면서 설명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맞서는 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요.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만평에서 뭔가 두 가지 갈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가 이렇게 파생돼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요. 근데 첫 번째 사례가 윤석열, 홍준표 이렇게 지금 뭔가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지금요. 이 상황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기사는 둘 중 하나는 웃어도 웃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웃는 사진을 일부러 이렇게 배치해 놨군요. 가운데로 가서 제목 보겠습니다. 윤석열 어떤 인사, 어떤 특정 캠프 인사가 뭐 이 박조 이 만남에 있었다는 제보 있다. 그러니까 제보를 바탕으로 뭔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거짓 소문 퍼뜨린다. 그러면서 아까 영상은 들어보셨죠? 깜도 안 된다. 날 공격할 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이 두 후보 지지율상으로 야권 지지율 조사해 보면 1위, 2위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1, 2위가 뒤집혀서 나오는데 아무튼 1, 2위입니다, 지금요. 유력 주자 간 충돌 격화에 이거 당은 당대로 거리두기를 하는데 영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세엽 전 비대위원. 1, 2위 후보 간 싸움이잖아요, 이게. 이게 그렇죠. 자칫 서로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이거 당으로서는 지금 난감할 수 있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이제 후보 간, 특히 경쟁이 치열한 후보 간의 정치적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뭐 지지율 차이가 현저히 나는 것이 아니라 뭐 여론조사 그 업체에 따라서 굉장히 근소한 차이들로 1, 2위가 계속 바뀌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정치적 공격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에 이루어지는 정치적 공방 정도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정도는 감내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예. 사실 홍준표 후보,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개인의 어떤 윤리적 혹은 법적 문제에 대한 공방들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직 증명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사실 정치적 프레임들의 공격을 이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건 이제 본선이라든지 아니면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해명이 될 수 있는 내용이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락이 지워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든지 아니면 경선 과정에서 나아가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와 경쟁을 함에 있어서도 약점이 잡히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이 돼서 문제가 되고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이거는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고 금방 예. 일단락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정치적 상호 간의 공격들은 사실 이 경선의 흥미 요소나 경선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정도의 충분히 용인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거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류의 기사들이 있는데 지금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오히려 더 주목도를 높이고 흥행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될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만평 좀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좀 드린 게 윤석열, 홍준표 사이에 형성된 전선이었어요. 이번에는요.
윤석열, 박지원 이 사이에 형성된 전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호랑이 그림이 좀 있죠. 이게 꼬리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자,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박지원, 내가 입 닫고 있는 게 윤석열에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강하게 의문 제기하잖아요. 그 만남, 박조 만남 수상해요. 다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자 내가 입 닫고 있는 게 윤석열 유리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나와 술 많이 마셨다. 술 얘기를 해요. 이게 좀 경향신문과 약간 이 전화 인터뷰를 통한 내용인데요. 국정원장이나 개입 않는 거다.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냐? 호랑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본인을 잠자는 호랑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제3자 동석설은 정치 공작이다. 터무니없다. 부인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박지원 원장이 언론과의 어떤 인터뷰, 접촉을 통해서 뭐 비슷한 얘기들 계속하고 있어요. 어제 상황이에요.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냐? 난 윤우진 사건을 국회에서 제일 먼저 터뜨린 사람이야. 모든 것 잘 알고 있다. 이거는 누굴 들으라고 한 얘기 같아요, 지금요. 나 다 알고 있어. 생략된 말이 있겠죠. 당신 감당할 수 있어? 이게 생략된 것 같아요, 지금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요. 그럼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의 반응이 있겠죠. 다음 기사입니다. 역시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뭐 호랑이 얘기가 들려 있고 뒤에 갑니다. 윤, 아는 것 다 공개하세요.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박, 다 알지만 말 못하는 것. 그리고 윤석열, 이 정도면 국정원이 대선 개입입니다. 이게 또 반발해요. 여기 윤석열 전 총장의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과의 전화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문을 받고요. 박 원장은, 그러니까 이 윤우진 사건 등 나에 대해 아는 게 있으면 빨리 다 공개하라. 나는 총장 시절 박 원장과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술을 마신 기억이 없다. 앞에 술 마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술을 안 마셨대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 이 생각이 지금 발언이요. 아래로 갑니다. 야권 대선 주자에 대해 국정원장이 사실무근인 내용을 언론에 말하는 것 자체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고 정치 공작이다. 그러니까 술 얘기죠. 일단 이게 엇갈려요. 그리고 뭔가 나는 알고 있다. 근데 알고 있으면 얘기하세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종구 평론가. 네네. 일단 박지원 원장이 어떻게 보면 강력 경고예요. 네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딱 꺼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국정원장 신분, 그다음에 이런 언론을 통한 이런 얘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자, 지금 박지원 원장이 발언한 것이 만약에 국정원장이 아니라면 정치 구단의 박지원 정치인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공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이야기는 국정원장 현직 신분이거든요. 저는 잠자는 호랑이라는 표현부터 대단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국정원장은 호랑이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외교는 대화로 하는 것이고, 예. 국방부는 전쟁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국정원, 뭐 안기부 내지는 CIA 이것은 공작을 통해서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설정하고 리드하는 부서예요. 그렇다면 옛날부터 원훈이 있지 않습니까?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라든지 또는 뭐 정보는 국력이라든지 또는 소리 없는 헌신이라든지 이게 지금 정권마다 있는데 전부 다 뭘 뜻하냐면 문명이어야 되고 소리 없이 헌신해야 되고 음지에서 일해야 되고 왜냐하면 공작이라는 그 수장이 말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 정보를 공작이라고 표현하니까 사실 공작이라는 게 어감이 안 나쁜 좋거든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공작을 다른 뜻으로 정보 활동 뭐 이 정도 의미인가요? 네, 좋은 의미로도 근데 공작이라는 나쁜 의미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국정원장이 호랑이가 되면 그건 국정원의 본연의 임무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호랑이는 국방장관이 호랑이가 돼야 되죠. 그리고 여기 표현에
잠자는 호랑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잠자는 호랑이는 공적인 신분으로서의 국정원장을 뜻하는 게 아니라 사적인 나를 뜻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어떤 정보, 정치인으로서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이니까 잠자고 있는데 그거 건드리지 마라. 이 표현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럼 제가 이 박지원 국정원장 께 드릴 말씀은 뭐냐면 사감은 지금 국정원장이 표시할 때가 아니다. 지금 사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뭐 내가 당신은 술을 많이 먹었고 또는 당신 그 부인에 대해서 관상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사적인 신분에서의 어떤 그런 그 관계였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돌이키면서 근데 내가 그때부터 봐줬는데 당신을 지금 내가 그 잠자고 있는데 이걸 건드려? 이 표현은 대단히 국정원장으로서 부족한 사감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조금 부끄러워하셔야 된다. 왜 부끄러워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CIA 국장이 어떤 정치 신인을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는데 그 정치 신인이 계속 SNS에 내가 지금 CIA 국장을 만났다 어쩌다 한다면 그분 CIA 국장은요 청문회 바로 들어갑니다. 청문회에 들어가서 당신 지금 요즘 활동이 왜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당신 지금 그 사람들을 만났느냐라고 당연히 미국 같으면 청문회에 들어갈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국정원장은 뭐라고 시작이 돼야 되는 이 사적인 어떤 그런 그 자리들이 노출돼서 죄송합니다. 그런 어떤 행보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절대 오해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제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언론에 나와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내가 협박같이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정치적인 활동으로 비춰지는 언행과 그런 모든 것들을 자제하셔라. 국정원장은 입이 무거워야 된다. 행동도 무거워야 되고 그런 거를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 경향신문에서 이제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요. 인터뷰 내용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쪽 끝으로 가겠습니다. 요 끝에 위쪽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윤 총장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얘기해요. 윤 전 총장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내가 윤 총장을 나쁘게 말한 적 없다. 정치 개입하지 않는다는데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느냐. 그러니까 나는 나쁘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개인으로서의 생각 이런 게 좀 반영된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국정원장을 하면서 정치 개입 안 한다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다. 이건 경고로 들립니다. 상황이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뭐 계속 진행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야당 내에서 나온 목소리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처음 보도 시점이나 보도할 때 윤석열을 어떻게 끌고 들어가느냐 그 모든 것이 이 박지원 원장이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은 내가 아무 얘기 안 하는 게 윤석열 전 총장한테 유리하다. 나 뭔가 알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취지에. 그러자 윤석열 총장은 알고 있으면 다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 나온 거예요. 오창석 평론가. 이거 좀 험하게 가고 있는 건데 상황이요. 그럼 박지원 원장 뭔가 결국엔 얘기하는 상황이 될까요? 아니면 그거는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서 적어도 이 두 인물 간의 충돌은 더 이상 확전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라라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자료,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이 민간인 신분으로서의 만났을 때의 자료는 언제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걸 자료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죠. 박지원 원장이 기억하는 것들이라고 표현하겠죠. 예를 들어서 민간인 신분 또는 뭐 현역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얘기하는 거. 네, 그런데 지금 자료라는 표현을 쓰면 이제 국정원장의 신분으로서 마치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무언가를 뒤를 파헤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를 얘기하게 된다면. 애초에 이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고 박지원 원장이 정치인 시절에도 500원짜리 에너지 드링크 하나 받을 때도 누구한테 받았는지 몇 시에 어디서 받았는지 다 기록한다. 이건 다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이 공방은 제가 심적으로, 그건 제 추측입니다만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마셨다. 이 얘기를 공개하는 건 참 의미가 없죠. 마셔서 어떤 내용을 얘기해 오고 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면 뭐 그럼 같이 누구하고 같이 계셨어요?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질문.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박지원 원장이 만약에 어디서 어떤 모처에서 음식점에서 만나서 공개를 했어요. CCTV를 있다. 찾아보면 나올 거다.
근데 만난 거에 대해서 이걸로 해서 윤석열 후보 뭐 낙마를 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만난 건 만난 거다. 근데 어떤 내용으로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건드려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이 정도에서 확전은 더 이상 되지 않을까라는 확전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결과적으로 저는 본질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게 제보 사주였다면 예. 제보 사주했다면 이것도 문제지만 제보를 허위로 사주했느냐 제보를 진실로 사주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제보 내용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본질은 결과적으로 이 내용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보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첫 번째 문제. 이것도 당연히 밝혀져야 되고 이거 묻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밝혀져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손준성 검사가 당에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박지원 원장을 계속 건드리는 것 그리고 박지원 원장도 이렇게 계속해서 험하게 응대하는 것 별로 다 좋지 않아 양쪽 다 별로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 신분으로서 뭔가를 내놔서 설명하는 거 이거는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안이 고발 사주에 대한 의심 그러다가 제보 사주에 대한 의심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국정원장이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야권의 요즘에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한 후보 캠프 인사가 뭐 같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의혹 제기까지 가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막 갈래를 치고 있습니다.